안녕하세요. 5년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 규칙과 대응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와, 여러분 요즘 너무 덥지 않나요? 선생님은 내가 더위를 잘 안 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지금 요 근래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 나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요즘 미숫가루를 얼음 동동 띄워서 먹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여러 잔을 마시는데 이러다 배탈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선생님처럼 찬 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해서 다음 주 등교일에 우리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공부할 준비가 되었을 리가 없죠. 그쵸?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공부할 준비가 되었겠어요. 공부할 준비라는 건 될 수가 없는 건데 되어야 하니까 선생님과 준비를 해봅시다. 자, 공부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이 문장을 3개 보여줄 건데 이 문장들 속에 있는 규칙을 찾아보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오이는 없고 당근에는 있다. 두 번째 문장은 피자에는 없고 치킨에는 있다. 세 번째 문장은 초코 우유에는 없고 딸기 우유에는 있다. 자, 뭐가 없고 뭐가 있다는 건지, 없고 있는 게 뭔지를 지금부터 찾아보길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받침이에요. 이 오이에는 없고 당근에는 이렇게 받침이 있죠. 네,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코는 1개, 귀는 2개 있습니다. 팔은 1개, 다리는 2개 있습니다. 입은 1개, 머리는 2개 있습니다. 자, 영상 멈추시고 규칙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모음이에요. 팔에는 아 1개 있고요. 다리에는 아 이 2개 있어요. 이렇게 모음의 개수였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렇게 규칙에 관련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단원을 통해서 규칙을 찾고 그리고 규칙을 갖고 있는 두 숫자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늘의 배운 문제입니다.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두 양 할 때 이 양은요, 얼마나 많은가 할 때 그 양이에요.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것과 이만큼이 있는 것과 이만큼이 있는 두 숫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교과서 48쪽과 49쪽을 보면 규칙과 대응의 첫 번째 페이지가 나와요. 그중 제일 왼쪽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아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위를 봤더니 네잎클로버와 하트를 어떤 상자에 넣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대요? 살펴봅시다. 네잎클로버를 1개 넣었더니 2개가 되었고요. 하트를 4개 넣었더니 5개가 됐어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그렇죠. 1개씩 늘어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몸도 넣으면은 이렇게 넣으면 몸이 2개가 되면 하나는 공부하는 몸, 하나는 미숫가루 마시는 몸 이렇게 하면은 좀 징그럽나요? 네, 어쨌든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그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이 학교 애들 또 체험학습 갔나 봐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데 얘네는 1단원에서도 체험학습을 가더니 3단원에서도 체험학습을 갔어요. 그쵸? 좀 부러워지려고 하는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체험학습 가서 얘네도 이렇게 수학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장면에서 왼쪽 윗부분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책상 앞에 2명씩 서보세요 라고요. 책상 1개가 있으니까 아이가 2명 있었어요. 책상 1개가 더 있어서 아이가 2명 더 있네요. 책상 1개가 더 있어서 아이가 2명 더 있어요. 책상과 학생 사이에 그 수의 관계가 어떨까? 라고 여기 아이가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그 아래 부분 봤더니 여자아이가 사각판 1개에 바퀴 2개씩 짝지을게 라고 말했네요. 사각판이 1개 파란색으로 있고요. 검정색 바퀴 2개씩 달려있어요. 판이 2개 되니까 바퀴가 2개 더 달리죠? 판이 3개 되니까 바퀴가 또 달렸어요. 자,
바퀴의 수와 사각판 개수의 관계. 그 다음 오른쪽 뒤에 봤더니 아이들이 보드 같은 거 타고 있어요. 가상현실인가 봐요, 이거. 자, 이걸 하고 있는데 기계 하나에 아이가 몇 명 올라가 있습니까? 맞아요. 한 명 올라가 있어요. 기계 개수와 학생의 수의 관계.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 위에 드론 날리고 있죠. 드론의 개수와 그 드론마다 날개의 개수의 관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들이 이번 단원에서 배울 규칙과 대응이었어요. 그럼 단원 배우기 전에요. 이전까지 우리 4학년 때 배웠던 규칙, 우리 대응이란 말은 잘 안 썼지만 규칙이란 말은 꾸준히 써왔거든요. 그 규칙 찾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수 배열표에서 빨간색으로 화살표도 있고 파란색으로 화살표도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영상을 멈추고 여기 빈 부분에 빨간색 줄의 규칙, 파란색 줄의 규칙을 써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빨간색 줄은 어떤 규칙이 있나요? 맞아요. 10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진다 또는 100씩 커지고 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줄은 어떤 규칙이 있나요?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고 있다 또는 숫자가 110씩 커지고 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아랫부분도 볼게요. 이번엔 도형을 이용한 규칙입니다. 우리 이거 이번엔 설명 먼저 읽어볼게요. 모형이 한 개에서 시작하여. 맞네요. 한 개에서 시작하여. 오른쪽과 위쪽으로 한 개씩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오른쪽과 위쪽으로 한 개씩 늘어나니까 맞네요. 여기에서 또 오른쪽과 위쪽으로 늘어난 거 맞네요. 아, 도형에서도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지금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정말로 이 규칙 찾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수학 익힘 31쪽을 풀어볼 건데요. 우리 방금 풀어봤던 것처럼 1, 2번은 수에 관련된 규칙 문제고 3, 4번은 도형에 관련된 규칙 문제예요. 지금 영상 멈추고 풀어보시고 나서 다 계속 재생하세요.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과 2번부터 살펴볼게요. 수 배열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 규칙이 어떤 규칙인지 지금 우리 첫 번째 줄 가로로 볼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얼마씩 커지나요? 맞아요. 20씩 커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바로 밑에 와야 돼. 여기에 있는 빈칸. 200에서 20이 커진 거죠. 얼마가 와야 될까요? 맞습니다. 220이요. 220에서 20이 커지니까 240이고요. 240에서 20이 커지니까 260이에요. 그 아랫줄도 해볼게요. 300에서 20이 커지니까 320, 320에서 20이 커지니까 340, 340에서 20이 커진 360, 360에서 20이 커진 380.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세로로도 찾아볼게요. 세로로는 어떤 규칙이 있나 봤더니 180, 280, 380, 480이네요. 그렇죠. 100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만나볼까요? 140, 240, 340, 440. 맞죠? 그럼 우리 이제 나머지 칸 채워줘 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100, 200, 300, 400. 그 다음 160, 260, 360, 460. 잘하셨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수 배열표에 세로줄에 나타난 규칙을 찾으래요. 방금 찾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100씩 커진다. 또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100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진다. 이런 내용으로 쓰셨으면 맞습니다. 3, 4번 문제 볼게요. 이번엔 도형이에요. 5번째에 알맞은 도형을 그려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 지금 도형이 첫 번째 거가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위에 오른쪽 생긴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간 걸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로 어떻게 변한 건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맞아요. 여기 두 개가 생겼네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도 여기에 두 개가 더 생겼네요. 그럼 다섯 번째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번째 걸 그대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거기에 밑에 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선생님 컴퓨터로 되게 잘 그리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좀만 더 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틀린 것 같아. 이 그림은 틀렸어. 자, 어쨌든 이렇게 아래로 두 개가 더 생긴 그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써보세요. 어떤 규칙이 있나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에 사각형 두 개가 더 생긴다. 또는 아래로 사각형이 추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50쪽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3단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필 준비하셨죠? 글씨 쓰시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1번입니다. 1번에 있는 그림 우리 48쪽에 나왔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부품을 사용하여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낯설면서도 익숙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대응. 대응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짝을 이룬다, 짝을 짓는다 이런 뜻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한 양이 변할 때 그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관계를 대응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들아 내가 사과 줄게. 너한테 사과를 줄 건데 사과 한 개 줄게. 대신 사과를 한 개 줄 때마다 사과를 담을 봉지도 한 개씩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사과 2개 줄게. 그럼 봉투 몇 개 줘야 될까요? 같이 담으면 아니고요. 아까 사과 한 개 줄 때마다 봉투 한 개 줄게 라고 했으니까 봉투도 2개 줘야 돼요. 물론 같이 담을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사과 3개 주면 한 개당 한 개 준다고 했으니까 봉투도 3개 줘야겠죠. 사과 100개 줬으면요. 봉투도 100장 줘야 돼요. 이렇게 어떤 양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일정하게 변하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대응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이 그림에서 찾아볼 거예요. 영상 잠깐 멈추시고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책상 한 개당 의자가 2개 있네요. 책상이 2개 됐더니 의자가 4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선생님은 뭘 찾았냐면요. 아까 책상 한 개당 의자 찾은 것처럼 책상 한 개당 2명이 앉아있어요를 찾았어요. 그래서 책상이 2개 되니까 2명씩 2번 4명이 앉아있어요. 또 뭘 찾았냐면요. 이것도 찾았어요. 책상 한 개당 이 부품 케이스가 1개 있어요. 그래서 책상이 2개 있으니까 부품 케이스가 2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관계를 지금 찾아보셨으면 돼요. 이것 말고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밖에 꺼내져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블럭, 밖에 있는 블럭이 책상 한 개당 2개씩 있다. 그래서 책상 2개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됐다. 또는 여기 바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각판 한 개당 바퀴가 2개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인데요. 준기는 사각판과 바퀴를 이용하여 자동차 로봇을 만들고 있대요. 사각판과 바퀴수 사이에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지 대응관계 뜻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양이 변화할 때 그것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는 관계. 네,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가 어떤 것 하나가 변할 때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문제에서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는 어떤 규칙으로 변하는지부터 먼저 물어봤어요. 자, 사각판의 수가 여기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1개 있었고 바퀴의 수는 2개 있었어요. 그 다음 거 봤더니 사각판의 수가 2개 있고요. 바퀴의 수는 4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각판의 수가 3개 있었고 바퀴의 수는 6개 있었어요. 그 다음은 사각판이 4개 되니까 바퀴의 수가 8개 됐어요. 여러분 영상 멈추고요. 이 사각판과 바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 찾아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사각판이 1개 늘어날 때마다 바퀴가 2개씩 늘어난다 라고 선생님은 썼고요. 또는 사각판의 개수에 곱하기 1을 하면 바퀴가 된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규칙을 찾으셨으면 돼요. 그럼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51쪽에 이 문제 계속 이어서인데요. 자, 준기가 지금 여기까지 조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립할 모양을 준비물 5를 사용하여 붙여보래요. 여러분 지금 영상 멈추고요. 준비물 5를 사용해서 이 다음에 와야 할 모양을 붙여주세요. 정답은? 그렇죠. 지금 사각판이 1개였다가 2개였다가 3개였다가 4개였다가 5개가 됐고 사각판이 1개 늘어날 때마다 바퀴는 2개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또는 사각판 곱하기 2가 바퀴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어야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요. 사각판이 10개일 때 바퀴가 몇 개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번엔 붙여보라고도 안 했고요. 그냥 이렇게 문제로만 나와 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붙임딱지를 붙이지 않고 우리가 직접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해볼 겁니다. 자, 사각판이 1개일 때 바퀴가 아까 몇 개였나요? 2개였어요. 왜냐면 사각판에 아래 위에 하나씩 달려야 되니까. 그쵸? 사각판이 2개일 때는 바퀴가 4개였어요. 왜냐면 사각판이 2개여서 바퀴가 위에도 2개, 아래도 2개여야 하니까. 그 다음 사각판이 3개일 때 바퀴는 6개였어요. 왜냐면 3개가 바퀴가 있어야 되니까. 사각판이 4개일 때는 바퀴가 8개였어요. 사각판이 5개, 6개, 7개일 때 쭉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풀어봤던 걸 보면 5개일 때는 바퀴가 위에도 5개, 아래도 5개여야 하니까 10개 필요했어요. 그쵸? 여러분, 영상 멈추고 쭉 가서 사각판이 10개 되면 바퀴가 몇 개 필요한지 구해보시고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글자로 쓸 수 있으면 문장으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어야 될지 막막한 친구들은요. 일단 바퀴가 몇 개인지 구하는 것까지만이라도 해보세요. 정답은요. 20개입니다. 선생님은 이유를 뭐라고 썼냐면요. 사각판이 10개면 바퀴는 위에도 10개, 아래도 10개, 10개씩 두 묶음이 필요하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이것도 맞아요. 이유로 바퀴가 사각판이 1개 늘어날 때 바퀴가 2개씩 늘어나니까 해서 사각판 6개일 때, 7개일 때, 8개일 때, 9개일 때 다 써왔어도 이것도 맞는 답이고요. 또 사각판 곱의 2배 한수가 바퀴 개수이기 때문에 라고 쓰셔도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다음 동그라미 봤더니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 어떤 대응관계, 잠깐 대응관계의 뜻 다시 한 번만 말할게요. 아까 대응관계의 뜻이란 한 가지 양이 변화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같이 변화하는 관계라고 했어요. 사각판의 수가 변화할 때 바퀴의 수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바퀴의 수가 변화할 때 사각판의 수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영상 멈추고 써보세요. 사각판의 수와 바퀴 수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계입니다. 같이 답을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은 뭐라고 썼냐면요. 사각판의 수에 2를 곱한 값이 바퀴의 수이다 라고 썼어요. 또는 바퀴의 수를 2로 나누면 사각판의 수이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사각판의 수가 1개씩 늘어날 때 바퀴의 수가 2개씩 늘어난다 라고 쓰셔도 돼요. 다 맞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만 쓰셨으면 돼요. 그러면 51쪽의 마지막에 있는 문제 볼게요. 주변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말해보래요. 우리 지금 여러분이 다 있는 환경이 다를 테니까 선생님이 예시를 드릴게요. 주변이라고 해서 짜란 이런 식당의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대응하는 두 양을 찾으셔서요. 여기 써주세요. 몇 개 찾을까요? 2가지 써봅시다. 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식탁 1개당 의자가 2개다. 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쉬운 걸 말해버렸죠. 네, 여러분이 지금 영상 멈추고 여기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뭘 썼을까요? 일단 식탁 1개당 의자가 2개다는 대부분 썼을 것 같고요. 선생님도 못 찾았냐면 식탁 1개당 다리가 하나다. 의자 하나당 다리가 4개다.
가게 하나당 간판이 하나다. 이런 것들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찾았는지 혹시 못 찾았다면 안 썼다면 쓰고 꼭 넘어가길 바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지혜와 슬기는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로봇의 몸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의 대응 관계를 알아봅시다. 대응,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한 가지 수가 변화할 때, 한 양이 변화할 때 그것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화하는 양, 노란색 사각판의 수가 변화할 때 그것에 따라서 초록색 사각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초록색 사각판이 변화할 때 그거에 따라서 노란색 사각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이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영상을 멈추시고요. 어떻게 해서 그 다음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건지 규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써주세요. 같이 볼게요. 보았더니요. 처음엔 노란색 사각판과 그 다음에 초록색 사각판 이렇게 놓은 후에 그 밑으로 다음부터 노란색, 초록색 하나씩을 붙인 것 같죠? 맞나요? 네,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썼냐면요. 초록색 사각판을 먼저 2개 놓고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을 1개씩 놓는다. 점점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을 아래에다가 이어서 놓는다 라고 썼어요. 이런 내용으로 쓰셨으면 됩니다. 첫 번째 모형에서 아랫부분으로 노란색 사각형과 초록색 사각형을 놓았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의 개성에 맞게 표현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를 봤더니 위 모양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래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동그라미 문제를 풀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모형이 변화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 두 부분을 각각 찾으시고요. 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규칙에 따라 변하고 있는지도 적어보길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고 답을 써보세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일단 선생님은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썼냐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은 초록색 사각판 2개라고 했고요. 변하는 부분은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과 초록색 사각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안 변하고 그 밑에 있는 이것들은 점점 이 판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난다 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어떤 친구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놓고 변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변하는 부분을 그 아랫부분이라고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을 잘 찾으셨으면 되고 변하는 부분은 확실히 아래쪽으로 노란색과 초록색 판이 하나씩 붙는다는 내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면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며 한마디로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변하고 있는 규칙을 생각하며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를 살펴보라는 건데 볼게요. 우리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노란색 사각판의 수는 1개고요. 초록색은 몇 개입니까? 맞아요. 3개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여기 빈칸 채우실 수 있죠? 지금 빠르게 채워보시겠습니까? 답을 맞춰볼게요. 자, 노란색 사각판의 수가 2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의 수는 4개입니다. 노란색 사각판이 3개일 때 초록색은 5개예요.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요 안 나와 있지만 노란색 사각판의 수 몇 개인지 우리 알죠? 보이죠? 그 다음 초록색도 보여요? 표 여기 채워주세요. 어떻게 썼나 볼까요? 노란색 사각판은 어머 죄송합니다. 선생님 잘못 썼어요. 4개. 너무 당당하게 딱 답을 보여줬죠? 4개. 초록색 사각판은
6개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봤더니 노란색 사각판이 점점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변하는 부분에 노란색 사각판이 포함되어 있었죠? 맞아요. 한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록색 사각판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었습니까? 맞아요. 한 개씩 늘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다음에 와야 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양까지 있고 그 다음에 와야 할 건 노란색 사각판이 몇 개가 돼야 하고 초록색 사각판이 몇 개가 돼야 하는지 여기 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지금 채워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우리 점점 갈수록 노란색과 초록색이 하나씩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선생님 이거 다 잘못 썼나 봐요. 5, 여기 4 아니고 5, 그 다음 초록색은 7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답을 잘못 썼을 것 같은데, 네. 5가 아니라 여기 6이죠. 6. 그 다음 초록색 사각판은 8. 이렇게 되겠습니다. 53쪽에서도 그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자, 노란색 사각판이 20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이 몇 개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표 그리려던 참인데 표나 그림 그리지 말래.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말해보래요. 치사하네요. 그쵸? 그리지 말고 해봅시다. 그까짓 거. 자, 여기 봤더니 노란색 사각판은 1개고 초록색 사각판은 3개네요. 노란색 사각판은 2개고 초록색 사각판은 4개네요. 왜 이렇게 되나? 일단은 우리 살펴볼게요. 노란색 사각판 1개, 초록색 3개. 노란색 2개, 초록색 4개. 노란색과 초록색의 관계를 지금 찾아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맞아요. 노란색 사각판보다 초록색 사각판은 2개씩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의 개수는 똑같은데 맨 위에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계속 2개씩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노란색 사각판이 20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의 개수 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는요.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의 대응관계, 규칙, 서로의 관계를 글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써보세요. 영상을 멈추고요. 자, 초록색 사각판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22개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초록색 사각판의 개수는 처음 2개에다가 노란색 사각판과 같은 개수이기 때문이다. 또는 초록색 사각판은 노란색 사각판보다 2개씩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여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자,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 이거 노란색 사각판의 수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초록색 사각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초록색에 따라서 노란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둘의 관계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 위에서도 했으니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영상 멈추시고 직접 써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 초록색 사각판의 개수는 노란색 사각판의 개수보다 2개 많다. 또는 노란색 사각판의 개수는 초록색 사각판의 개수보다 2개 적다. 둘 다 정답입니다. 그럼 53쪽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봤더니 I가 나는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었어 라고 해요. 여러분 잠시만요. 우리 이 아이가 어떤 규칙으로 지금 대응 관계 만들었는지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 사이의 대응 관계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 멈추시고 찾으셔서 여러분 교과서에 이 그림 바로 밑에다가 대응 관계를 써보세요. 같이 볼게요. 마름모가 1개고 삼각형은 2개네요. 마름모는 2개가 됐고 삼각형은 3개예요. 마름모는 3개고 삼각형은 4개예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마름모 조각과 삼각형 조각이 1개씩 늘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삼각형 조각이 마름모 조각보다 1개 많다. 또는 마름모 조각이 삼각형 조각보다 1개 적다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우리 이번에 여자아이 거 볼게요. 내가 만든 대응관계 이야기해볼래? 이 아이는 사각형과 삼각형을 이용했어요. 자, 이 여자아이가 이용한 대응관계도 여기에다가 여러분 찾아서 지금 바로 써보세요. 영상 멈추고 쓰기 바랍니다. 어떻게 썼나 볼까요? 자, 일단 사각형이 1개고 삼각형은 2개, 사각형이 2개고 삼각형은 4개, 사각형이 3개고 삼각형은
6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각형은 지금 1개씩 늘고요. 삼각형은요? 아래 위로 늘어야 되니까 2개씩 늘고 있죠? 사각형 조각 1개씩, 삼각형 조각은 2개씩 늘어난다. 또는 사각형 조각의 아래 위에 붙어야 되니까 사각형 조각의 2배 함수가 삼각형 조각의 개수이다. 반대로 삼각형 조각을 둘로 나누면 사각형 조각의 개수이다 라고 쓰셔도 되겠죠. 여러분 오늘 배운 공책은요. 여기에 53쪽 보면 준비물 7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처럼 준비물 7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대응 관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자기가 어떤 관계에 따라서 이걸 붙인 건지 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운 공책을 바로 정리해 주세요. 배운 공책을 다 정리하셨다면 수학 익힘책 32쪽부터 35쪽까지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쪽수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림이 많고 표도 있어서 문제수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 좀 힘내서 수학 익힘책 잘 푸시고 다음 영상 재생해 보길 바랍니다.